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인천 첫 진보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일찌감치 후보자들이 물밑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자구도 속에 여야 모두 단일화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원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를 결성하고 1000만 시민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정부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하며 실무 접촉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이후 약 2년 만에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겁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자세로 남조선 측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라며 실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북측은 예고한 대로 오후 3시 30분쯤 판문점 채널을 통해 먼저 연락을 해왔고 통신선 점검 등 상호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며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실무부처도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어제 제의한 남북 당국 회담 개최와 관련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북한이 신속하게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데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고됐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남쪽에서는 강원도 사람을 감자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도 강원도 사람을 감자라고 그럽니까? 지난달 중국 쿤밍에서 2년 만에 재개된 남북 유소년 축구. 남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대화 의지도 높았습니다. 차관급이자 북한체육계 서열 세 번째인 문웅 425 체육 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문 원장에게 제시한 방안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그대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강원도가 내놓은 공식 제안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선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선수단 공동 발대식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어 원산항에서 함께 크루즈를 타고 속초항으로 내려와 환영식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해달라는 제안과 또 그쪽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올 것인가. 저희는 이제 해로로 올 것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겨 단일팀 구성까지 비공개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물밑 접촉에 김 위원장도 화답한 셈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아직 그런 차원의 의지를 우선은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위급 회담 수락을 위한 또 다른 요구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남북 연락 채널 복원에 대해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회담 제안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을 위한 굴욕적인 남북 협상은 안 된다며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채널 복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과 신뢰가 우선으로 근거 없는 낙관은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단추라는 말로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에는 대화를 제의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자신이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를 갖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며 미국을 겁박한 데 대해 새해 업무 시작과 함께 반격에 나선 겁니다. 군사력 동원이 여전히 대북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남북 대화 제안이 좋은 소식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대화는 남북의 선택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고 과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라는 대북 기조가 흔들릴까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We have had a strong alliance with them for many, many decades. That hasn't changed. Kim Jong-un may be trying to drive a wedge of some sort between the two nations, between our 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 하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혔습니다. So North Korea can talk with anyone they want, but the U.S. is not going to recognize it or acknowledge it until they agree to ban the nuclear weapons that they have. 미국 언론은 조만간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며 대화 회의론도 꺼내놨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추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양당은 다음 달까지 제3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인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두 당은 단순 합당이 아니라 새 당을 만들어 기존 당들을 흡수하는 신설 합당 방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창당에 비해 법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통합의 결과물이 그래서 그 신당이 보다 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정치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달 안으로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추인받은 뒤 다음 달 통합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제3세력의 대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래 개혁 세력이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전당대회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안철수 대표 측이 불법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후 불법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이 소멸하기 때문에 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조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일과 남북관계 등 두 당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극복하는 일도 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방탄국회 보호막이 없어지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국정원 특검이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얘기실까요?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원 심사는 미뤄졌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나서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 소환에도 편파 수사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여러 차례 불응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예산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와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공천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 공여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사로 들어갑니다. 국정원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이 검찰 소환에 응한 건 불과 4차례. 구속기간이 20여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게 없는 만큼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를 뒤집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가족과 변호인 접견, 재판과 구속 적부심 준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어를 위해 많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만기일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쇠빙 LNG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내일 출항을 앞둔 배 갑판에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산업의 부활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해양 강국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 출항을 기원하는 백고동을 힘차게 올립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쇠빙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 인근 개발 사업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할 쇠빙선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출항을 앞둔 야말 5호 갑판에 오른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 2m 두께의 얼음을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이 쇠빙선 위에서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해양 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대방 통상국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강국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최초 쇠빙 LNG 운반선 건조라는 성과를 이룬 조선소 임직원들과 기자재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격려했습니다. 한편 고향 거제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탯줄을 잘라준 88살 추경순 할머니에게 청와대 직원을 통해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고 새해 인사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지난해 음식 주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소비가 원인인데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인 음식 주점업.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 주점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습니다.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보다 감소폭이 오히려 0.7%포인트 더 큽니다. 원인으로는 경기 회복세에도 여전히 차가운 체감 경기가 꼽힙니다. 계층 간 소득 불균형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맞물려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 혼밥 소비 풍조와 청탁금지법 시행은 소비를 더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6,244만 원, 하위 20%는 890만 원으로 1,000만 원도 채 벌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겹치면 소상공인들이 올해도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영업의 취약한 소득 기반은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20여 명이 정년 퇴직한 자리를 학교 측이 일부만 시간제 근무자로 채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실상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알바를 3시간씩 시켜서 한다면은 일이 가중되는 거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려대나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일부 다른 대학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의 임금을 제자리에 묻기 위해 휴식 시간을 늘렸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를 올리거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저임금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최저상태인 사람 1인씩만 해고한다 하더라도 약 3만 명, 적어도 2만에서 4만까지는 일자리가 줄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현재로선 고령자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왜 해필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 간 빼먹깁니까?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의 72%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고 33%는 구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출소자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가는 실정인데요.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도울 직업전문대학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물쇠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챙깁니다. 전과 17범인 21살 박모 씨는 반년 전 출소했지만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처럼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지난 2016년 24.8%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재범 비율은 출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출소 후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생활고 때문입니다. 정부가 출소자에 대한 사회 적응을 돕고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직업훈련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수용자에게 취업이 가능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켜 재범 비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달 중 타당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3년 안에 대학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다기능 기술자를 좀 더 양성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대학은 온라인 교육이 아닌 실제로 수영자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 형태로 만들어지고 학위 취득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과는 전문가와 수영자 등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는 바로 6.13 지방선거일 텐데요. OBS가 신년 특집으로 오늘 밤 100분 동안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미리 살펴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르는 6월 지방선거. 향후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남은 국정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선거로 아마 삼을 겁니다. 그걸 어떤 이미지를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의 판세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여당이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한판 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야권 단일화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에 맞서 여권 후보로 누가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민주당과 혹시 이제 국민의당이 선거연대나 뭐 이런 단일화 이런 것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주목됩니다. 수도권에는 핵심 지역이 각 정당의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굉장한 후보들을 내세울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책에 초점을 맞춰 꼼꼼하게 검증하면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정책을 검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두 번 다시 실망하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지는 않겠다. 신년 특집 2018 지방선거 토론회는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공석이 된 인천 교육감 물밑 선거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수 진영이 먼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진보 역시 촛불 교육감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며 단일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4년 전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며 다수의 후보가 선거에 나섰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를 내세웠고 당시 이청현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이 교육감이 직을 잃은 가운데 이번엔 단일화에 먼저 속도를 낸 곳은 보수 진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교육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70여 곳으로 구성된 인천 바른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일화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선위원회가 구성됐고 고승희 전 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과 윤석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보수 교육감 후보로 압축한 상태입니다. 두 후보가 단일 후보를 갖다가 합의를 해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2월 5일까지 우리가 경선 룰을 만들어서 후보자들한테 통보하기로 됐습니다. 진보 진영 역시 촛불 교육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과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촛불 집회가 뭘 요구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교육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민주화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내서 이런 가운데 박용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여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 권한대행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인천시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보인 바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육상부 코치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육상부 코치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한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위해 매년 훈련을 계획하고 지도합니다. 하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1월이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내년 계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현재 비정규직 운동부 지도자는 인천에만 320명, 전국적으로는 6,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평균 4년 가까이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2년 이상 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운동부 지도자들은 그동안 예외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인천시 교육청이 회의 자료 전체를 비공개하려는 등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사전에 이미 공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회가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알려가지고 어쨌든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 중인데 통과한 곳은 광주 한 곳뿐. 인천에서는 오는 9일 정규직 심의가 열립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수원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를 결성하고 1,000만 시민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정부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수원시가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120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를 결성하고 지방분권을 확립할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라. 수원회의는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묻는 국민투표를 병행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자치권을 비롯해 국민 발안권과 소환권, 투표권 등 국민의 직접 참정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국의 분권단체와 연대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꼭 필요한 취지 사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국민적 힘으로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지자체 우리의 일은 스스로 한다. 지방분권! 전국의 자치단체장들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들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개헌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들을 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위해 예방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가장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균형을 잡도록 강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개헌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가치가 지켜지는 개헌의 중심을 잡아달라고도 강조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서 홍 대표를 만난 김종필 전 총리는 개헌을 놓고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는 노력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그룹의 계열사 내부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범금융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 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 체계와 선진화된 지배 구조를 위한 노력에 힘쓰는 한편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사에서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없는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하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과 관련해 구성원들 간 신뢰를 단단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타협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리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의 연결식이 오늘 오후 치러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부검 후 유가족에게 인계된 3남매의 시신이 광주 북구의 영락공원 화장장으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현장 검증에 나선 3남매의 친모 23살 정모 씨는 구속 상태로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이 어제 강원도 양구에서 20m 아래로 굴러떨어진 육군 21사단 군용버스 추락 사고의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 헌병대는 사고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 등을 조사하면서 차량 제동 장치의 이상 여부와 전반적인 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버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한 장병의 진술이 나온 가운데 군 당국은 끌어올린 버스를 부대로 옮겨 제동장치 결함 등에 대해 정밀 감식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도심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대형 고드름이 생겨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고드름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소방대원이 층마다 달린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14층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얼어붙은 것.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얼음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상가 건물 밖 오수관을 따라 고드름이 길게 생겼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사다리에 올라가 망치로 때리고 나서야 꽁꽁 붙어있던 얼음이 부서집니다. 큰 거만 해, 큰 거만. 큰 거만 돼. 딴 거 다 놓아, 다.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대형 고드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드름이 추락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경기도 내에서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횟수만 130여 차례. 고층 건물 증가로 굴절 사다리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나 높은 곳에 고드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다리가 전복되거나 또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그 파편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 제거하시는 것은 안 되고 119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나 배수 간의 파손 여부를 미리미리 살펴줄 것과 길을 걸을 때 위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한국 GM과 하청업체 간 재계약 과정에서 인천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60여 명이 무더기 해고됐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GM 부평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부평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6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파업에 나선 부평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에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고 집단 해고에 반대하는 출근전과 선전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2일부터 사육 중인 닭 30여 마리가 폐사해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시료를 채취해 AI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27일 의정부 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이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올해 따복버스 운행 노선을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복버스가 신설되는 지역은 양주, 과천, 김포 등 7개 시군으로 각각 1개 노선이 신설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됩니다. 따뜻하고 복되다라는 뜻의 따복버스는 경기도가 2015년 도입한 교통복지수단으로 벽지와 오산, 오지,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1차 사업 대상자 3만 8천 명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청년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 포인트 등 3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차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5월 2차 대상자 4만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를 하루만 더 버티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영하 8도로 시작해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철원 아침 영하 14도, 그 밖에 중부지방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영상권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체감 추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전국 대체로 양호합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건조특보가 수도권까지 확대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비상구 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전기가 차단되면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해안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연천 아침 영하 12도, 고양 영하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고요. 내일 성남과 평택 아침 영하 8도로 시작해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와 제주 해상은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3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